나의 보험 상태를 체크해 공정한 평가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체크를 소개합니다.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암보험 등의 진단비 보험이나 건강보험, 어린이보험, 치아보험, 운전자 보험 등의 단일보험 상품도 최적의 조건을 찾아 가입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험 전문가들이 가입된 보험 전체를 정확히 분석해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5세대 실손보험 판매 시작됐습니다. 내 보험료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보장은 무엇이 달라지는지 마이보험체크에서 실손 점검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이보험체크에 연락해 무료 상담 받으시고요. 합리적 보험 설계로 나와 가족을 위한 가장 특별한 선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보험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 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여기에 얹혀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조정식 국회의장 연임 발언 관련돼서 조정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연임 개헌과 관련돼서 발언을 했고 이게 어제 하루 정도 떠들썩하다 지나가느냐라고 그렇게 전망하는 사람도 일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파급력이라는 것이 어제 청와대도 나섰고요. 오늘까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 계속될까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아무래도 계속 가겠죠. 예. 지금 뭐 조정식 의장님은 그 개헌에 대한 여러 가지 의지가 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기자들과 만남의 자리를 저는 꼭 대통령님 해외 순방할 때 했었어야 됐는가. 그것도 공교롭네요. 좀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죠. 예. 근데 또 그 자리에서 현행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국민의 뜻에 따라서 연임도 가능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여지를 열어놨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국민의힘에다가 그동안에 뭐 장기 독재니 뭐니 이상한 얘기 너무 많이 했는데 거기에 아주 그냥 땔감을 넣어준 꼴이 돼버렸거든요. 예. 저는 이제 더 우려스러운 거는 뭐 조정식 의장님이 이제 수습하고 뭐 앞으로 이제 사과하고 해서 이거 넘어가면 넘어가는데 선관위 문제는 개헌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포인트라도 개헌은 해야죠. 원포인트라도. 예. 그리고 지난번에도 3대 개헌 과제가 있었는데 뭐 5.18 부마항쟁 수록이라든지 예. 계엄 요건 강화라든지 아니 지방분권 강화 이거 정말 필요한 개헌인데 예. 필요한 개헌조차도 지금 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논의의 단절 상황을 국회의장님께서 만들었다라는 거는 너무 좀 뼈아픈 상황 아니냐. 그래서 참 안타깝고요. 그러니까 동력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 동력을 아니 저는 힘들다고 봐요. 힘들다. 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회의장님이라고 하면은 사실 입법부의 수장이고 최종 메신저거든요. 그렇죠. 이분의 실수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참 이건 두고두고 안타까운 점이고 앞으로 이제 2년 동안 대한민국은 이 개헌의 개짜도 꺼내기가 쉽지 않아졌다. 어떤 정치적 실수가 봅니다. 있을 때 책임지고 물러날 자리도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입법부의 어떤 그러니까 권력 분립되어 있는 주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냥 버티는 그래서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하고 싶은 거는 네. 이번에 큰 실수하셨거든요. 예. 이걸 만회하려면 국민의 국회의장으로 저는 조정식 의장님께서 결단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올라온다고 하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도 조정식 의장님이 다음 정치적 진로를 고민하지 않으신다면 전 소신 있게 하셨으면 좋겠고 국민 공론화가 안 됐다라는 거를 이유 삼아서 네. 충분히 그 논의를 그 기한을 더 요청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거를 통과시키고 대통령의 거부권까지 써야 된다라는 그런 극단적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그 막는 역할도 잘 해주신다면 저는 물론 이 개헌과 관련된 이 연임 발언의 실수는 안타깝지만 그래도 앞으로 또 만회하실 기회는 또 열려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신인규 변호사님이 이 실수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뭐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저는 뭐 그 앞뒤 영상을 다 봤어요. 네네. 그 기자분께서 질문하시는 것 그리고 조정식 의장께서 답변하시는 것 쭉 들어봤는데 저는 조정식 의장께서 절대 나쁜 뜻으로 얘기를 하거나 어떤 저 야당의 지적처럼 흑막에 뭐 어떤 검은 의도가 있어가지고 혹은 청와대와 조율한 채로 이런 발언을 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기자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정치인이 하는 표현 중에 해석의 여지가 있거나 다소 모호하게 들리거나 이것을 얼마든지 논쟁에 붙일 만한 어떤 단어처럼 들린다고 하면 그것이 실제 논란이 되기도 하잖아요. 이제 시기상조라는 발언 그리고 국민들의 선택이나 국민들의 어떤 의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 아니냐라고 이 논쟁에 붙여버리는 순간 대서특필 할 만한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육선의 정치인으로서는 하기가 어려운 실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취지로 얘기하고 그냥 뭔가 회색지대쯤 비춰지게끔 얘기를 하려고 했었다 하더라도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그냥 얘기했으면 될 일이지 이거를 여기까지 끌고 온 데 대해는 국회의장님의 책임이 있다라고 저도 보죠. 근데 다만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회하고 어떻게 또 교정하고 어떻게 또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느냐가 또 정치인의 숙명이기 때문에 방금 신인규 변호사께서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좀 받아들여서 국민의 국회의정으로 거듭나면 이런 문제도 또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 있겠다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 논의 좀 어려울 것 같네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 우리 조정식 의장님도 약속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예.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좀 50% 이하로 떨어졌잖아요. 예. 그럼 이거 빨리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지지율을 올리는 수단은 딱 두 개예요. 하나가 해외 순방, 그러니까 외교. 그렇죠. 외교가 하나고 또 하나가 인사거든요. 인사는 또 메시지니까 이 두 개 말고는 대통령께서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늘 지금 민주당 여권 쪽에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불만은 왜 대통령 해외 순방만 나가면 이러냐.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AI와 관련된 그 샌프란시스코 선언 AI 서밋이 있었고 또 예. 브라질 가서도 지금 한 메르코스루 관련된 여러 가지 협정들 맺어가지고 이 핵심 광물 자원들 다각화 해가지고 대한민국 경제에 도움된 내용들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그럼 사실은 비서실장님이나 정무수석께서도 이런 내용들 가지고 더 여론전도 하고 더 알리고 해서 정권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연임 논란 한번 터지니까 지금 청와대에서도 다 지금 소위 말해서 뒷수습하기에 바쁘잖아요. 에너지를 거기에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율을 올릴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참 안타까운 거죠. 이런 부분들이 여권 내에서 지금 발생이 되고 있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이 와중에 뉴스토마토 여론조사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오랜만에 50%를 넘기는 했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하필 이 연임개헌 논란이 그 유시민 작가의 필패론,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갑자기 그 연임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꺼내면서 당시에는 아마 우리 두 분 모시고도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왜 이 이야기를 갑자기 하지? 뭐 굉장히 공교롭습니다만 이것과 연관이 되면서 구주적 다수를 향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신인규 변호사도 2030이나 또 중도 통합을 겨냥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한쪽에서는 정계 개편을 통한 연임이다라는 음모론까지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까지 말씀 듣고 오늘 마무리할 것 같아요. 아까 그 형소법이랑 똑같죠. 또 땔감이죠. 이번엔 또 유시민 씨에 대해서 또 땔감을 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참 어렵고 한데 결국 국민만 바라보고 좀 사적인 욕심 내려놓고 하면은 정상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항상 이건 저에게도 적용시켜서 보는 건데 제 사리사욕이나 이런 거 좀 띄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을 놓고 사안별로 판단하면 크게 실수할 거 별로 없어요. 올바르게 가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무슨 의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자꾸 이런 정무적 판단 미스가 나와서 국민의힘에 땔감 주고 또 장동영한테 주고 유시민 씨한테 주고 과연 이게 맞느냐. 전 이번에 뭐 형사소송법도 그렇고 연임 논란도 그렇고 저는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 지금부터라도 좀 잘해야 되는데 좀 우리 뷰리핑 좀 많이 보시고 좀 함께 좀 올바른 길을 가시면은 이런 실수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저는 유 전 장관이 짚으려고 했던 그 의혹은 대통령발 정계 개편을 마치 그 99년에 있었던 무슨 3당 합당 마냥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즉 이재명은 유이재명의 91년 유이재명의 수장이기 때문에 유이재명의 수장인 이재명이 3당 합당 때처럼 뭐 진보 인사가 아닌 저 보수의 인사들과 손을 잡고 새롭게 세력 개편을 꾀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 연임 개헌 뭐 논란 이런 것과 이제 같이 이제 맞붙어 가지고 역시 유시민 말이 옳았다라고 해석되는지 전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의 정계 개편에 대한 그 의혹 제기와 그쪽 저는 억측이라고 봅니다만은 이 뭐 조정식 의장이 꺼낸 얘기와는 저는 뭐 별개의 얘기라고 또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거기다 갖다 붙여가지고 역시 유시민이 옳았다고 얘기하는 것조차 억측 아닌가 뭐 이런 생각. 근데 오르면 안 되는 게 유시민 씨가 오르면 이재명 정부 필연적으로 실패해요. 본인도 오르면 안 돼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거 당위론적으로도 절대 오를 수 없고. 그럼 두고 보시죠. 저는 DJ 대통령의 노선을 지금 이재명 정부 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DJ 대통령 정권 재창출 했습니다. 유일하게 아마 87 개헌 이후에 성공한 유일한 정부거든요. 전 이재명 정부가 전 DJ 노선 가고 있기 때문에 전 성공의 확신을 갖고 있어서 이 말만큼은 유시민 씨 발언이 맞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나라를 위해서라도 제 말이 맞아야 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입장에서는 필연적 성공으로 가야죠. 필연적 성공으로 DJ 노선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용식 평론가님 혹시 최근에 책 집필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저 어떻게 왜 갑자기 어떻게 아셨죠? 그래서 다음에 네. 집필 계획 있으시면 미리 말씀도 좀 해주시고요. 제 사진 디스하시는 아니 거 아니에요? 아니 출판사랑 아직 논의 단계밖에 안 됐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다 알죠. 아셨어요? 제가 다 알죠. 제가 다 압니다. 근황을 제가 늘 지켜보고 헐. 있습니다. 아 진짜요? 예,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그 제가 말씀드린 거는 헷갈리신 거죠? 제 사진 아닙니다. 예. 헷갈리신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방송 시간은 지났고요. 보너스 시간, 보너스 아유, 타임에는 너무 좋네요. 우리 신규 변호사님의 신간 어게인의 종말 예.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년 만에 나왔습니다. 2년 만에 나왔습니다. 예, 지난 2024년도 예. 내란 전에 예. 보수의 종말을 제가 썼고요. 예. 이제는 어게인의 종말이라는 책이 하나 나왔는데 예.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억에 의존하는 정치에서 이제는 기대를 위한 정치로 좀 바꿨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와의 뭐 단절은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기득권이라든지 과거의 어떤 안 좋은 관성 또 구태 이런 거라는 우리가 이제 선을 긋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되니까요. 이재명 시대의 승자와 패자라는 부제로 이 책이 나왔는데 이번 8월 1일 토요일입니다. 아, 오후 예. 3시에 네. 설릉로에 있는 하다 아트 홀에서 예. 출판 기념회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박영식 앵커님 오시니까요. 예. 저 보러 오지 마시고 예. 박영식 앵커님 보시러 꼭 많이 와주시면 뭐 지금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에 그런 분들 말씀이 좀 있는데 신인규 변호사를 약간 편파적으로 응원하는 거 아니야?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 패널 나오시는 분들 신간 나오면 무조건 소개합니다. 예를 들면 네. 기륜용 논설위원 같은 경우도 네. 제가 거듭 신간을 소개해드리거든요. 아. 박영식 평론가님 혹시 예. 주제 예. 나오시면 주제부터 저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네네네. 아, 예. 감사드립니다. 예. 저도 뭐 이제 뉴미디어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 쓰시면 예. 돼요. 지금 쓰고 계세요. 하나. 예, 지금 쓰고 그거 계신다. 어떻게 지금 쓰고 하셨지? 계신다니까요. 진짜로? 아이, 아니 저 지금 2주도 안 됐는데. 예, 채팅창에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오. 그거는 진짜 비밀이었는데. 채팅창에 지금 저 뜨잖아요. 몰랐어요, 저도. 예, 하호영 기자 너무 지금 좋다. 돗자리 깔았냐 지금 뜨잖아요. 와, 예. 매트하. 네, 매트합니다. 매트 돗자리죠? 예. 오늘 사실 다음 일정들이 많으신데 괜찮습니다. 아니, 시간이 너무 좀 좋은데요? 넘어갔습니다. 시간을 좀 더 써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근데 너무 감사드리고 예. 하여튼 저는 2년 주기로 좀 책을 낼 계획이기 때문에 예. 너그러운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년 주기요. 좀 2년 주기로 책을 좀 내려고 비엔날레네요. 전 개인적으로 예, 2년마다 신규 좀 비엔날레.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 기대를 하고요. 자, 오늘 제가 그 두 분 모시고 하면 항상 채팅창에 이런 댓글이 달립니다. 뭘까요? 네? 진행 어설프다. 말 좀 끊지 마라. 아닙니다. 그래서 늘 긴장합니다. 지난주에도 이 말씀 드렸습니다. 진행할 때 늘 긴장하는 날이 목요일이다. 목요일만 이런 채팅이 달려요. 두 분이 너무 달변이셔서 또 배우겠습니다. 또 배우고 이게 다음 주에는 유행하는 말인데 네. DBS라고 합니다. TBS. 데인저러스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이라고 아주 위험한 방송이라 위험한 방송. 저희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예, 감사드립니다. 함께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잘 보내주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나의 보험 상태를 체크해 공정한 평가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암보험 등의 진단비 보험이나 건강보험, 어린이보험, 치아보험, 운전자 보험 등의 단일보험 상품도 최적의 조건을 찾아 가입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험 전문가들이 가입된 보험 전체를 정확히 분석해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5세대 실손보험 판매 시작됐습니다. 내 보험료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보장은 무엇이 달라지는지 마이보험 체크에서 실손 점검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에 연락해 무료 상담 받으시고요. 합리적 보험 설계로 나와 가족을 위한 가장 특별한 선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 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